반갑습니다. 지금 방송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우리 지인들께서 제 채널을 구독했는데 왜 영상을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구독한 보람이 없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한번 방송을 한번 켜봤고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이 방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끄덕이다라고 말한 것은 어떠한 말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된다, 설득이 돼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끄덕이다라고 일단은 이름을 지어놨고, 그 중에서 주로 저는 이제 재테크 위주의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말이 되는 재테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테크를 하기에 앞서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죠.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나요? 적당히 벌면 안 되나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마인드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남의 말에 의존하게 돼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노동이고, 두 번째는 사업이고,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 노동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저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회사를 다닌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이것은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있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을 고용해가지고 시스템을 갖추고 비즈니스 구조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것, 이것을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1인 자영업자라던가 아니면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가족 경영을 하는 사업, 이런 거는 사실 노동에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시간을 많이 들여서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자신의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그거를 좀 더 줄이고 노동자를 통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을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고도화된 것이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투자가 있겠죠. 투자는 결국 내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나 다른 어떤 가치 있는 물건에 투자해서 차익을 얻는 그런 방법, 어떤 그러한 모든 방법들을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섞일 수가 있습니다. 노동과 사업과 투자는 좀 약간 다른 결이 있는데, 노동은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들여서 돈을 버는 방법이고, 사업이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돈을 굴려서 벌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회사원들은 이 노동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죠. 부업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업으로 투자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의존하지 않고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투자인데요. 크게 투자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파생상품, 코인으로 대표되는 금융상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불리는 토지나 건물이나 기타 투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식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주식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하죠. 평상시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식 투자나 어떤 앞서 말했던 부동산 투자나 코인을 투자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성공을 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었는데, 하나는 이제 돈 앞에서 흔들리는 마인드라고 적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욕심이죠. 그리고 투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일단은 욕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욕심은 참 어려워요. 컨트롤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이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장이 열리는 순간에 뭐 이 시장에서 막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변동성이 심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돈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무리하게 끌어서 돈을 투자하게 되면 더 그래요. 왜냐? 돈이 결국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막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 그러면은 막 꿈틀꿈틀 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더 벌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잃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이 느껴지죠. 자신이 모아놨던 큰 재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같은 행동들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은 패가 망신한다, 주식은 도박판이랑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투자를 대한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주식을 도박판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 왜 그렇게 우리는 투자할 수밖에 없냐?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노동을 하죠.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을 이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기울일 수밖에 없으니, 투자를 하건 부업으로 사업을 하건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말도 있듯이 별다른 기준 없이, 별다른 어떤 계산 없이 그냥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도박판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만약 본업 하듯이 투자를 한다면 정말로 도박판처럼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가보면 진짜 일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막상 주식 투자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아니면 많이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투자를 본업이다 생각하고 접근했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실패를 했었을까요? 이러한 욕심이나 어떤 두려움의 마인드, 그리고 에 앞서서 투자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타를 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가치 투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성장주 투자, 이체전지나 어떤 지금 반도체나 같은 투자들을 성장주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주식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자기만의 기준과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기준과 스타일을 공부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난 단기적인 것도 해야 되고, 장기적인 것도 잘하고 싶고, 중기적인 것도 잘하고 싶다.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전부 다 공부하게 되면,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하루에 정해져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면 나머지에 이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그 남아있는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투자를 공부해야 되고 스타일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전부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라. 그리고 그 기준을 찾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